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집합의 연산을 연산 법칙을 알아보기 전에 서로소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할 것인데요. 서로소다라고 하면은요,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니죠. 그 자연수에서 먼저 이거를 서로소라는 말을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. 예를 들면은 뭐 3하고 7 같은 거, 3의 약수는 1과 3이 있고요. 그리고 7의 약수는 1과 7이 있죠. 그러면은 공약수를 봤을 때 1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자연수에서 서로소라는 말은 일단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서로소라고 했지만 집합에서 서로소는 좀 다른 의미를 쓰여요. 집합에서 서로소다라는 말을 쓰이면은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봤을 때요.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A와 B의 그 교집합 같은 경우가 뭐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이다 이랬을 때 우리는 집합에서의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왼쪽에 그 예제들을 좀 보면은 일단은 겹치는 게 있냐 보니까 B가 겹치는 게 있네요. 근데 우리가 그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어야 우리가 서로소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A와 B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A와 B 보시면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. 1, 2, 5, 1, 3, 5, 7 그리고 2, 4 겹친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서로소가 맞다 이렇게 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겹친 게 있나요? 한쪽은 홀수고 한쪽은 짝수고 뭐 겹치는 게 없네요. 그래서 서로소가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래서 자연수에서 서로소라는 말이 쓰이는 거랑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말이 쓰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다음 한번 볼게요. 자, 집합에서 그 교환법칙, 결합법칙, 분배법칙 이게 세 개 보겠는데요. 우리가 뭐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니죠. 이게 교환법칙, 결합법칙, 분배법칙은 그 자연수나 뭐 아니면 이렇게 일단 실수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법칙들이었는데요. 뭐 곱셈이나 아니면은 덧셈에서 다들 이렇게 사용을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. 근데 이게 집합에서도 똑같이 법칙이 사용이 돼요. 곱셈에서 교환법칙은 뭐였나요?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랑 같다라는 것이죠. 예,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당연히 같죠.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? 교환법칙이라는 거는 자리를 바꿔도 어차피 같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는 예, 서로 자리를 바꿔서 연산해도 어차피 같다라는 거고요. 합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, A 합 B와 그리고 B 합 A가 서로 같다. 자리를 바꿔도 우리가 서로 연산이 같다라는 것이 교환법칙이 될 것이고요. 두 번째, 결합법칙입니다. 결합법칙은 이제 뭐냐면은요. 지금 보시면은 연산이 A, B, C에서 3개가 되어 있는데요. 가로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 뒤쪽으로 이렇게 묶었어요. 그래서 앞에서 묶어서 앞에서 먼저 계산하나 뒤에서 먼저 계산하나 어차피 같다라는 겁니다. 교집합도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. 근데 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요. 결합법칙을 사용하려면은요. 연산이 합집합 이러거나 아니면은 교집합으로 서로 이렇게 그 부호가 같을 때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그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2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2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하고 곱하기 4를 하거나 아니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해도 3 곱하기 4를 먼저 계산하고 곱하기 1을 나중에 해도 그러니까 가로를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어차피 같다라는 겁니다. 근데 단 뭐요? 부호가 다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결합법칙이 될 것이고요. 분배법칙도 예전에 많이 배웠었죠. 예를 들면은 2 곱하기 3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어떻게 써있죠? 2 곱하기 3 하고 더하기 뭐예요? 2 곱하기 4 이렇게 들어갔었죠. 요 가운데 부호가 바로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. 그래서 이걸 분배법칙이라고 옛날에 했었는데요. 집합에서 분배법칙도 마찬가지예요. 어떻게 해요? 요렇게 따로따로 계산합니다. 그러면은 무엇을 계산하는 거예요? 교집합을 계산하죠. 그래서 A 교집합 B 계산하고요. 또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 A 교집합 C 계산하고 가운데 들어갈 부호는 뭐가 들어가요? 얘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. 자, 밑에 줄도 이제 같은 건데요. 자, 근데 이게 왜 같은지 그림으로 한번 결합법칙이나 분배법칙을 한번 봤어요. 그러면은 결합법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같은지 한번 볼게요. 자, 1번 보겠습니다.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. 1번 첫 번째 결합법칙이요.
A랑 B랑 합집합해라. 합집합. A랑 B랑 합집합을 했어요. 이렇게 되어 있죠. 그 다음에 이것을 C는 뭐죠? 얘죠. 그래서 다 합집합을 해버리면은 A 합 B와 C를 합집합하면은 네, 이렇게 다 색칠하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연산이 될 것이고요. 그럼 두 번째 뭐예요? 얘를 계산할 거예요. 그럼 거꾸로 B부터 해봐라 라고 하면요. B 합집합 C와 A랑 그래서 이거를 합집하면은 역시 전부 다 칠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자, 오른쪽에 분배법칙 한번 보겠습니다. 분배법칙 먼저 A랑 A 여기가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B 합집합 C 이렇게 색칠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하라고요? 보시면은 교집합하래요. 자, 그럼 교집합을 해보면 어디가 색칠돼요? A랑 B 합집합에는 여기가 바로 색칠이 되겠죠. 네. 그 다음에 왜 같은지 뒤에 거 한번 연산해 보도록 할게요. A 교집합 B는 여기가 되겠죠. 이렇게. 그리고 A 교집합 C 어디에요? 여기죠. 그리고 뭐 알았습니까? 합집합 알았으니까 합쳐볼게요. 자, 둘이 합쳐보면은 여기랑 합치라 그랬죠. 그럼 어때요?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. 자, 분배법칙 같은 경우에는 분배법칙 쓰인 걸 다음에 찾아라 라고 했을 때요. 요렇게 한 것도 분배법칙이지만 어떻게 해요? 거꾸로 하는 것도 분배법칙입니다. 그럼 뭐예요? 이렇게 A 교비로 거꾸로 묶어주는 것도 우리는 분배법칙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나누는 것만, 이렇게 계산하는 게 두 번 계산하는 것만 분배법칙이 아니라 거꾸로 묶어주는 것도 분배법칙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이거 연산에 대한 건 뒤에서 한번 다뤄볼 것이니까요. 네, 뒤에 한번 볼게요. 자, 본격적으로 연산을 하기 전에 법칙 하나 더 나옵니다. 여기는 이제 그 앞에서 그 했듯이 뭐 그 실수해서 앞에서 곱셈이나 덧셈 이런 거에 대한 연산을 대한 법칙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. 이제 집합에서 처음 나오는 법칙인데요. 드물어간 법칙이랍니다. 드물어간. 뭐 어디서는 이제 문제집에서는 드물어강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. 이것이 뭐 발음하기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드물어간 법칙이라고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얘가 그 뭐냐면은 A 합 B를 전체를 여집합을 했을 때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요. 둘 다 A여, B여 이렇게 나눠서 둘 다 해주시고요. 다만 뭐가 되느냐? 가운데 것만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드물어간 법칙인데 하나 더 있겠죠? 이번엔 A 교집합 B를 여집합 전체를 해보면은 이것이 A여, B여 각각 해주시고 가운데 걸 뭐해라? 뒤집어 주면 될 것이다. 예, 요게 드물어간 법칙이에요. 자, 그러면은 얘가 왜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죠? 그러면 한번 여기 제일 위에 거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그 다음에 A 여집합, 교집합, B 여집합이 왜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 집합이 있을 것이고요. 네, 전체 집합 A 집합, B 집합입니다. A, B. 그럼 A 합 B의 여집합은 바로 A 합 B가 아닌 바깥에를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. 자, 그럼 이것이 왜 얘랑 같으냐? 다시 보면은 A 여집합과 뭐하라고요? 교집합. 잘못 쓸 뻔했어요. 자,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보겠습니다. A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색칠하고요.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요. B가 여기 있는데요. B의 여집합 뭐예요? B가 아닌 거 색칠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에 겹치는 부분을 살펴주었더니 뭐가 됐습니까? 둘 다 공통적으로 색칠된 부분은 보면은 바로 요 바깥에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어때요? 아까 본 그림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드물어간 법칙은 일단은 집합에서 처음 보는 연산이니까 반드시 네, 뭐예요?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연산 더 보겠어요. 자, 다음에서 그 무슨 법칙이 사용했는지 한번 기호로 넣어보는 문제입니다. 자, 한번 볼게요.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. 뭐 했습니까?
바깥에는 여집합을 각각 여집합하고 가운데를 뒤집어줬어요. 무슨 법칙이죠? 바로 방금 배운 드모르간 법칙이니까 리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? 이것이 가로가 저쪽에 있던 것인데 가로가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. 그럼 가로를 저쪽에 줬다가 이쪽에 줘로 옮겨주는 거 뭐죠? 결합법칙이죠. 그래서 니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이 연산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뒤에서 연산해 볼 거니까 지금은 무슨 법칙 쓰였는지만 살펴볼게요. 자, 두 번째 문제는 역시 바깥에는 여집합을 각각 해주면서 가운데 뒤집었으니까 드모르간 법칙 리을이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번씩 계산해 줬죠. 그러면은 분배 법칙이죠. 분배 법칙은 디귿 이렇게 될 것이고. 자, 끝났습니다. 자, 오른쪽에 보겠습니다. 무슨 법칙이 쓰였는지만 살펴볼 거예요. 이 연산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따 뒤에서 좀 연산해 볼 거예요. 자, 여기도 보시면은 바깥에 있는 여집합을 어떻게 했어요? 각각 연산을 해주면서 가운데가 뒤집어졌죠. 그래서 드무름간 법칙이죠. 리을 이렇게 쓰시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? 여기도 똑같네요. 요렇게 계산해 줬으니까 분배 법칙 디귿. 네.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. 다음 문제는 가로가 이쪽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졌죠. 어떨 때? 자, 이게 그 부호가 같을 때만 결합법칙을 쓸 수 있다 그랬어요. 그래서 니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뭐지? 이거는 살 수 있겠는데요. 얘는 뭐 한 거예요? 네, 드모르간 법칙을 거꾸로 해준 거죠. 이 여집합이 있는데 각각 해준 것이 아니라 얘를 하나로 묶으면서 가운데를 뭐 한 거예요? 뒤집어 준 것이죠.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을 해준 것입니다. 우리가 거꾸로 한 것도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했다는 것을 네, 눈으로 봤을 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. 자, 연산 뒤에서 조금 더 연산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음 연산을 한번 보면은요. A랑 그 다음에 여기 B합, B여집합을 계산해봐라 그랬는데요. 일단 B랑 B가 아닌 거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? B랑 B가 아닌 거 합치면은 여기는 뭐가 됐어요? 전체가 되겠죠. B랑 B가 아닌 거 합해봐라. 그리고 A랑 전체 집합이랑 겹치는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? A가 될 것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면 되시고요. 자, 두 번째 보시면은 자, 이것은 요거를 바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할 겁니까? 분배 법칙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은 A 교집합, A 여집합 하고 분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분배까지 안 해도 되겠네요. 결합 법칙 사용하겠습니다. 분배를 하면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A랑 A 교집합 뭐야? A랑 A가 아닌 걸 겹치는 게 있겠어요? 없겠죠? 그러면 이거는 공집합으로 나타내시고요. B 그러면은 공집합과 B가 겹치는 거는 어차피 공집합에서 B랑 겹치는 게 있겠습니까? 없겠습니까? 없겠죠.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겹치는 게 없다. 공집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. 오른쪽에 위에 문제 볼게요. 자, 얘를 보시면은 일단 이거 요 여집합이 있으면은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모르간 법칙해서 먼저 A 여집합, B 여집합, 각각 여집합하고 가운데 거 어떻게 한다고요? 뒤집어 준다고요. 네, 이렇게 됐죠. 그러면은 여기가 합집합이기 때문에 부호가 같을 땐 뭐 할 수 있어요? 결합법칙, 가로를 이쪽으로 옮겨오겠습니다. 가로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고 그러면은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이라고 하면은 A가랑 A가 아닌 거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. 그리고 뭐합니까? 전체랑 B가 아닌 거랑 합하라 그랬는데 어차피 전체는 모두이기 때문에 뭐를 합하더라도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? 전체 집합이 될 것이다. 네, 이번에 유가 좀 잘 쓰였네요. 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. 여기 차집합인데요.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한 게 있었죠. 뭐였습니까? 차집합은 차집합대로 풀지 않습니다. 바로 뭘로 바꾸냐? 교여로 바꿉니다. 그래서 얘는 연산일 때 차집합은 그냥 차집합으로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여에 뭐가 돼 있어요? 여가 돼 있죠. 바로 교여로 이렇게 차집합은 바꿔 주셔야 돼요. 그런데 이게 중괄호로 바꿀게요. 왜냐면 바깥에 이렇게 또 여집합이 있으니까. 그러면은 여의 여는 뭡니까? 여의 여는 바로 그냥 A가 될 것이고요. 그리고 이 바깥에 여집합이 있으면은 뭐 한다? 드모르간 법칙 한다.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을 해보시면은 뭐가 됩니까?
여기는 여집합 B의 여의 여니까 다로 B, 그리고 A의 여집합 가운데는 뒤집어 주시고요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은 여기가 부호가 같지 않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? 분배 법칙을 해야 되겠습니까? 좁아요. 좁아서 오른쪽에 좀 쓸게요. B, 교, A 쓰고 그 다음에 B, 아니죠. A, 여, 교, A 가운데는 뭘로 엮여져요? 합집합으로 엮여지겠죠. 그리고 여기는 P, 교, A 이것일 것이고요. 자, 오른쪽 보시면 여기는 지금 A랑 A가 아닌 거 겹치는 게 있을까요? 없겠죠. 예, 공집합. 그리고 여기서 B, 교, A랑 공집합을 합해봐야 공집합에서 합칠 게 없으니까 바로 그냥 비교 A로 되겠습니다. 더 이상은 간단히 안 되고요. 여기까지가 끝이에요. 자, 그래서 집합의 연산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다른 문제집에서 좀 이렇게 복습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는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. 연산은 원래 그래요. 예, 연산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요. 좀 빠르게 풀 수 있고 이런 것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네,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.